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캄보디아 관련해서 최근에 나온 이야기들, 또 그 파장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아시다시피 캄보디아에서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잖아요. 그 이후로 동남아 여행 전체에 대해서 이거 괜찮나 하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분위기가 좀 그렇죠.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제 제공된 여러 뉴스 기사들을 바탕으로요. 이 상황의 사실관계를 한번 명확하게 짚어보고 또 여러 시각들을 좀 균형 있게 살펴보는 데 집중해 보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사실 확인이 중요하니까요. 네.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먼저 그 핵심 사건부터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. 네, 캄보디아에서 취업 사기를 미끼로 유인해서 납치하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죠. 네, 그 사건 때문에 수도 푸놈펜에는 특별 여행주의보까지 내려졌고요. 이게 정부가 위험 수준이 높으니까 방문 자제를 권고하는 꽤 높은 수준의 조치거든요. 그렇죠. 그만큼 심각하게 본다는 거네요. 네. 그리고 이 사건 관련해서 캄보디아 검찰이 중국 국적자 3명을 살해 혐의로 기소했다, 이런 현지 보도도 있었어요. 아, 중국 국적자요? 네, 그리고 또 다행히 같은 범죄 조직에 감금됐던 다른 한국인 대학생 1명은 구출되기도 했고요. 그러니까 이게 특정 조직에 의한 범죄라는 점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. 그렇군요. 특정 조직의 소행이다. 근데 이 사건의 파장이요. 캄보디아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뭐랄까 주변 동남아 국가 전체로 좀 번지는 느낌이에요. 아, 맞아요. 그게 좀 문제죠.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캄보디아는 물론이고 베트남이나 태국 이런 인접 국가 여행 계획까지 그냥 취소했다. 이런 글들이 꽤 보이더라고요. 여기까지 돌면서 불안감을 더 키우는 것 같고요. 바로 그 지점인데요. 어떤 특정 지역, 특정 유형의 범죄가 동남아 전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. 예전에 캄보디아 여행 갔을 때 치안이 좀 안 좋았다거나 위생이 별로였다, 이런 기억을 떠올리면서 지금 이 사건이랑 연결지어서 더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고요. 그렇겠네요. 안 좋은 기억이 있으면 더 그럴 수 있죠. 이런 불안한 분위기 속에서요. 사람들의 의혹을 확 키운 또 다른 사건이 있었잖아요. 아, 네. 그 쓰레기통 여권 이야기 말씀이시죠? 네, 맞아요. 캄보디아의 한 쓰레기통에서 수십 개의 여권이 무더기로 발견됐다는 거요. 대부분 태국 국적 여권이었다고 하던데요. 네. 이게 딱 그 불안감이랑 맞물리면서 온라인상에서는 이거 불법 취업 사기나 인신매매 피해자들 여권 뺏어서 버린 거 아니냐, 이런 추측이 정말 빠르게 퍼졌어요.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특히 그 발견된 장소가 태국 국경이랑 가깝고 예전에 막 카지노나 온라인 사기 조직 활동으로 좀 악명 높았던 포이펫이라는 지역, 그 근처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더 그랬죠. 아, 포이펫. 거기가 좀 그런 걸로 유명했던 곳인가요? 네, 고수익 일자리 미끼로 사람들 유인해서 감금하고 폭행하고 그런 사건들이 좀 있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연관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죠. 아, 근데 이 부분은 사실 확인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이게 또 혼란을 피울 수 있으니까요. 맞습니다. 그래서 태국 당국이 캄보디아 경찰하고 같이 확인을 해봤는데요. 그 결과 발표된 내용을 보면 발견된 여권들은 실제 태국인들 것이 맞긴 한데 대부분 2019년에서 2022년 사이에 만료된 여권들이었다고 합니다. 아, 만료된 여권들이요? 네, 그러니까 왜 만료된 여권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그런 방식으로 버려졌는지 그 정확한 이유는 아직 모른다.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. 이게 공식 입장이에요. 그렇군요. 그럼 현재로서는 이게 인신매매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,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거네요. 그렇죠. 아직은요. 확인된 건 만료된 태국 여권 다발이라는 거죠. 네. 상황이 좀 복잡하네요.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 신중해야 한다,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 전북대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님 같은 경우는요, 이번 한국인 납치 사망 사건 용의자들이 캄보디아인이 아닐 수도 있다,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섣불리 캄보디아 전체를 그냥 위험 집단으로 봐서는 안 된다, 이렇게 강조하셨더라고요. 아, 그러니까 용의자가 캄보디아인이 아닐 수 있으니 캄보디아 사람 전체를 범죄자 취급하는 건 문제다, 이런 지적이군요. 네, 하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쨌든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외교부 권고처럼 당분간은 여행을 자제하는 게 현명할 수 있다, 이런 현실적인 조언도 덧붙였고요. 균형을 잡으려는 시각이네요. 혐오나 일반화는 경계해야 하지만 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필요하다. 네, 딱 그런 맥락입니다. 반면에 또 다른 시각도 있더라고요. 캄보디아 현지에 오래 사신 한인회 부회장님,
김대윤 씨의 분석인데요. 이분은 좀 다르게 보시던데요. 아, 네. 그분 말씀은 현재 캄보디아 자체는 뭐 안전한 편이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. 이번 사건은 오히려 외부에서 들어온 조직폭력배들이 한 10여 년에 걸쳐서 세력을 키운 결과로 나타난 문제다 이렇게 진단했어요. 외부에서 유입된 조폭 문제다. 네. 그래서 이 특정 조직들만 잘 진압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, 그러면서 필리핀 같은 데서 운영하는 코리안 데스크 있잖아요. 현재 경찰 내 한국인 관련 사건 전담 창구 두너고요. 아, 네네. 그런 것처럼 한국 경찰하고 실질적인 공조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제안도 하셨더라고요. 그러니까 사건의 원인을 현지 전체 문제라기보다는 특정 외부 요인으로 보는 시각인 거죠. 그렇군요. 현지 상황을 더 잘 아는 분의 시각이라 또 의미가 있네요. 자, 오늘 저희가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에서 시작해서요. 이게 어떻게 여행 불안감으로 번지고 있는지, 그리고 논란이 됐던 쓰레기통 여권 미스테리, 또 전문가들의 다양한 진단까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. 네, 뭐랄까 확인된 사실도 있고 또 퍼져나가는 불안감도 있고 현재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막 섞여 있는 참 복잡한 상황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분명한 건 이 확인된 사실하고 추측, 그리고 불안 심리가 좀 뒤섞여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. 네, 특히 아직 정확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그 만료된 여권 다발 사건처럼요. 계속해서 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. 네. 이 모든 정보를 접하신 여러분께서는 어쩌면 안전을 지키려는 마음과 또 잘 모르는 대상에 대한 이해 사이에서 좀 고민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럴 수 있죠. 하나의 사건이 개인의 인식이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, 그리고 그 사건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현실과 또 다양한 목소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균형 있게 받아들여야 할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